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부등식의 활용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차 부등식 푸는 방법, 그 다음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해가지고 개수가 소수, 분수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활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활용자만 나오면 어려워해요. 우리 활용 한번 배웠어. 1학년 때 뭐 배웠지?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잡고 식을 세워서 그 해를 구하는 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계속 나와요. 부등식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연립방정식 할 텐데 이 연립방정식에도 활용 문제 들어가요. 그렇지만 활용은 식만 잘 세우면 되니까 우리 하나씩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면 미지수를 정해야 돼요. 뭐를 x로 놓을 거냐? 대부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통 미지수 x로 많이 놓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간혹 한두 문제 있지만 그건 한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일단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그 다음 문제의 뜻에 따라서 부등식을 세우고 얘를 풀어요. 푼 다음에 얘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자연수에 3을 더한 후 4배 한 수가 20보다 클 때 어떤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누구 구해야 돼요? 어떤 자연수에 구해야 돼요? 얘를 x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를 다 우리가 모르겠으면 요까지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야 돼.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처음에 어려우면요. 한글로 좀 섞어서 적어도 돼요.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어떤 자연수의 한글 그대로 해볼게요. 3을 더한 후 이 더하기 3을 하래요. 그 다음 4배 하래요. 그럼 곱하기 4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 먼저 한 후에 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적으면 어때요?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3을 더한 다음에 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 앞에 거 먼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괄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먼저 계산하고 4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떤 자연수를 x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적어보면 x 플러스 3의 4배 한 것은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괄호 있으면 분배한다. 4x 플러스 12가 20보다 크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4x가 자,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마이너스 12가 돼버리죠? 아이고, 자, 그러면 20 빼기 10이 얼마? 8. 그 다음 양변은 4로 나눈다.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결론은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근데 답이 x가 2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2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굴까요? x 2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바로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이 답이 된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랬어요? 뭐를 미지수로 잡을 거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로 잡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부등식을 세우고 그 다음 부등식을 푼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에 맞는지 가장 작은 수네. 그럼 x가 2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구나.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의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속시 문제랑 소금물 농도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거 1차 방정식 때도 우리 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 거속시 문제는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곱하기 거리, 시간은 속력 곱하기 거리, 속력분의 거리. 야,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배운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무당벌레 등껍질을 그리라고 그래요. 자, 무당벌레 어떻게 생겼어? 등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날개잖아. 그지?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 이거 외우는 방법 거속시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거속시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다. 속력부터 갈게요.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빼고 보면 어때요?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번에는 나 시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없다 생각하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 거리 구하고 싶어요. 그럼 거리 없다 하면 어떻게? 얘는 바로 옆인데? 그럼 뭐야? 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거속식 이거 무당벌레 등껍질 이거 초등학생도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어머 얘가 어디로 갔니? 자, 무당벌레 등껍질 그려놓고 거속식 한 다음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농도는요.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참 어떻게 보면 희소식인가? 농도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기는 해요. 왜냐 어려워서 힘드니까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없어지는 추세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만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계속 학교를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는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풀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럼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농도는요, 우리 이거 사실은 과학에 나와요. 과학에서 나와요. 과학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뭐, 용질, 용매, 뭐, 용액, 뭐 이래가지고 나올걸? 그죠? 선생님 과학쌤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에 나와요. 그래서 얘는 농도는요, 항상 전체를 100으로 만든 100분율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이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농도는 퍼센트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금물이 5%다. 이 뜻은 뭐야? 5%라는 얘기는 100분의 5니까 전체 소금물이 100이면 그 중에 소금이 5g이 있다. 요게 바로 농도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정의된 거예요. 그러면 100 중에서 5%가 소금물이는 5만큼이 소금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우리 비율 곱하기 100 했던 거 기억나요? 100분율 할 때. 100분율 할 때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율은 뭐야? 소금물 전체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나오고요. 그럼 이 식에서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고 이 식에서 내가 소금의 양 이거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 거꾸로 계산하게 하면 돼요. 자, 곱하기 100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100으로 가요. 그죠? 다음 분모에 있던 소금은 물의 양은 어떻게 돼? 넘어가면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거 하나만 외워두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 식을 약간 변형시키면 소금의 양 구하는 식도 우리가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고 정 어려우면 요거를 이항해서 요렇게 그럼 소금의 양은 요렇게 구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근데 오늘은 예시 문제는 거속시 문제만 내놨습니다. 자, 거속시 문제 한번 볼게요.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 돌아오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식이 문제가 길면 아이들이 참 힘들어해요.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 그러면 이럴 때 잘 어렵다. 그럼 끊으면 돼요.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여 산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갈 때가 나와 있죠. 그럼 갈 때 한번 찾아보자. 뭐래요? 시속 2km. 갈 때는 시속 2km다. 됐고요. 그 다음 올 때 그럼 얘는 같은 길을 시속 4km. 일단 갈 때는 2km, 올 때는 4km. 여기까지는 딱 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나와 있는 게 같은 길을 이라고 나왔어요. 길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X키로 떨어진 곳까지 간다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정 어려우면 그림으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이게 집이야. 근데 내가 산책을 할 거야. 산책을 하는데 그럼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야겠지. 그래서 시속 3km로 2km로 쑥 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돌아오는데 똑같은 길을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X키로 떨어진 곳까지 간데 요가 X키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X란 얘기죠. 그러면 갈 때 간 거리와 올 때 간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왜냐? 같은 길을 간다 했고 그때 그게 X키로라 했으니까 갈 때 올 때 거리가 XX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속력은 아까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갈 때는 시속 2km. 요 시속 2km. 올 때는 시속 4km. 그럼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시간은 전혀 말이 없었는데 걸어서 3시간 이내다 이 말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아까 거속시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걸로 시간을 구하는 거야. 거속시. 자, 나 여기에서 시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시간 없애라고. 그럼 뭐야?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여기서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올 때는 속력이 4니까 4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시간 이내 돌아온다는 얘기는요. 왔다 갔다를 3시간 만에 다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다 더해야 되겠지.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 한 게 3시간 이내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얘가 시속이죠. 시속이기 때문에 시속, 시 돼 있는데 3시간. 이게 단위가 다 맞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분속이라면 이 3시간을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속시 문제는요. 이 거속시 요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위도 잘 맞춰줘야 돼요. 얘가 시 맞으니까 바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분인데 얘가 시면 얘를 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은 세웠으니까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분수 형태의 부등식 어떻게 풀면 돼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얼마 곱하면 되죠? 4를 곱하면 되겠네요. 4를 여기다가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4 곱하면 2x 더하기 여기 4 곱하면 x 하고 여기는 12 맞나요? 그럼 두 개 더하면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요. 약분하니까 답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대 4km까지 갈 수 있네요.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활용 문제는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유형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유형을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 거속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활용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요. 잘 안 풀리는 문제라든지 이 유형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유형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